네,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 수업을 하고 있는 정한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3학년 4회 17번째 수업에 해당하는 옛날과 오늘날의 세시풍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세시풍속. 이게 제일 중요하죠. 따라해 볼까요? 세시풍속. 세시풍속. 좀 말이 어렵죠, 그죠? 근데 이거 외워줘야 돼요. 이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세시풍속. 어려운 단어지만 외워줘야 되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리고 외에 명절, 뭐 정월, 대보름, 한식, 단오, 선생님 이름하고 똑같은 한식. 그다음에 단오, 삼복, 추석, 중양절, 동지 이런 단어들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꼭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외우면 좋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세시풍속이다 라는 겁니다. 세시풍속. 자, 지난 시간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생활의 물품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생활 물품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토기에서 시루로, 시루에서 전기밥솥으로, 전기밥솥에서 가마솥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옷감을 만드는 것도 가락바퀴에서 배틀로, 재봉틀로, 방직기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집 또한 웅집에서 초가집이나 기와집으로 또 아파트로 발전을 해왔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생활 도구들은 굉장히 많지만 의식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 계속 발전해 왔다는 점. 그거를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오늘 꼭 외워야 되는 그 단어.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뭐라고요? 세시풍속. 이건 꼭 외워 주셔야 돼요. 세시풍속은 뭐냐면요. 해마다 1년 단위로 반복되면서 일정한 시간에 되풀이되어서 행해지는 고유의 풍속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풍속이란 단어도 어려워요. 풍속이란 단어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생활 습관입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생활 습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추석과 설날에 차례 지내나요? 차례 지내죠. 요런 모습, 요 모습, 요 모습 하잖아요. 요거 옛날부터 해왔던 생활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설날과 추석마다 하죠. 즉 1년에 두 번씩 꼭꼭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차례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오던 것들을 풍속 뭐라고요? 풍속이라고 하고 이 풍속들 중에서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되어서 해오는 것을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풍속? 세시풍속.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되어 행해온 고유의 풍속을 세시풍속이라고 한다. 이거 외워줘야 돼요. 이거 외워줘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반복할 테니까 지겨워하지 말고 꼭꼭 따라해줘요. 그게 외우는 거예요. 따로 집에서 뭐 또 외우겠다 이런 그런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마다 계속 같이 반복해요. 그러면은 외워집니다. 세시풍속 요거 꼭 외워야 돼요. 자, 세시풍속의 종류를 지금부터 쭉 보여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할 거지만 세시풍속은 옛부터 내려오는 생활 습관들 중에서 해별로 매해 반복되는 것이 세시풍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시풍속들 중에서 우선 정월대보름을 한번 볼게요. 정월대보름이 세시풍속은 아니에요. 정월대보름은 시기입니다. 시기. 이때는 음력으로 우리나라는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어요. 날을 세리는 겁니다. 양력은 여러분이 아는 그거예요. 1월, 2월, 3월, 4월에 나오는 1월 2일.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죠? 한번 얘기해봐요. 오늘 며칠이에요? 이게 양력이에요. 방금 말한 게 양력이에요. 음력은 날짜가 조금 달라요. 날짜가 조금 다른데 양력은 하루를 1년을 365일로 나누었을 때의 1년을 세리는 방법이에요. 음력은 한 달을 달이 생김새가 변하거든요.
이 동그란 달도 있고 뾰족한 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주기가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달의 모양을 표현하는 것도. 이 달의 모양이 한 번 변하는 것을 한 달로 쳐서 해를 세리는 것이 음력입니다. 옛날에는 음력을 했어요. 달 기준으로 했어요. 음력으로 새해의 첫 둥근 보름달이 뜨는 날을 정월대보름이라고요. 정월대보름은 날이에요. 날. 이 정월대보름 날 했던 세시 풍속. 정월대보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있겠죠. 왜냐하면 새해 첫 보름달, 새해 첫 보름달이니까 1년 중에 제일 빠른 보름달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매번 반복되는 이 정월 대보름 때 했던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 바로 정월 대보름의 세시 풍속이죠. 어떤 거 있나 볼까요? 쥐불놀이. 얘가 쥐불놀이입니다. 불통에다가 불러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대박 재밌습니다. 근데 위험도 해요. 이 카다가 놓치면 저 불길이 딴 데로 날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날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참 당황스럽겠죠. 사람에게 날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해요. 하지만 어쨌든 지불놀이, 달집 태우기 이렇게 좀 불내는 거 좀 많죠. 그다음에 새해 소원 빌기. 왜냐하면 정월 대보름이 이제 새해가 거의 시작될 초반기거든요. 그래서 새해 소원 빌기. 그다음에 오곡밥 먹기. 이것들이 바로 정월 대보름에 하는 세시 풍속입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이거 다 못 외워요. 선생님도 다 못 외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월 대보름이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날에 이러한 세시 풍속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했었다. 이것이 바로 세시 풍속이다. 하는 걸 외워달라는 겁니다. 세시 풍속이 뭔지를 외워달라는 거예요. 그 예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한식이라는 게 있어요. 한식은 한 4월쯤이거든요. 4월쯤인데 이때는 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세시 풍속이 있었어요. 한식도 1년에 딱 하루밖에 없거든요. 이 딱 하루에는 불을 사용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찬 음식만 먹어요. 그리고 이때가 씨를 뿌릴 때거든요. 이제 농사한다고 씨 뿌릴 때라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이라 산소에 성묘를 드리는 거예요. 왜 불을 안 쓰냐? 왜 불을 쓰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옛날 이 한식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같은 문화가 있거든요. 옛날 중국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 얘기 비슷해요. 왕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다음에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왕자리를 다시 되찾고자 노력을 해요. 근데 자기 혼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몇몇 신하들이 도와주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많이 도와줬던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이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자리를 되찾아요. 왕자리를 되찾는데 다른 신하들한테는 다 이제 관직을 하나씩 줬는데 마지막으로 도와줬던 그 신하에게 관직을 주려고 했던 찰나에 어떤 큰 일이 벌어져서 관직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신하가 매우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왕이 쫓겨나가지고 다시 왕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내가 이 왕의 의리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몇십 년간 도왔어요. 그리고 다른 부은 친구들은 다 한 자리씩 관직 높은 거 했는데 나만 아직 관직을 못 받았어. 근데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님하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그 산에서 살아요. 그 사실을 안 왕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다 빨리 관직을 줬어야 되고 같이 나라 일을 의논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산에 가서 사과를 해요. 근데 끝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계속 부슬려도 보고 해도 그 신하가 내려오지 않자 한 신하가 아이디어를 내죠. 불을 지릅시다. 산에 불 지르면 무서워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려오면 그 걔를 탁 잡고 궁궐로 가서 관직도 주고 오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다시 우리 같이 잘 살면 되잖아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불을 질러요. 산에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신하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난 뒤에 그 신하를 찾으러 올라가 보니 왕이 잘 보이는 나무에 끝까지 매달려서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은 너무 놀래서 다시 이날에는 다시는 불을 쓰지 마라. 밥도 불 쓰지 말고 해서 먹어라.
그렇게 해서 찬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게 한식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마침 그 날짜가 농사가 시작되는 날짜랑 거의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명절로서 1년에 한 번 세시풍속으로서 찬음식도 먹고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성묘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식을 하는 여러 한식을 하게 된 이유들 중에서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꼭 믿다기보다는 뭐 그런 식의 일이 있었다 정도로 재미로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단어도 있습니다. 단어는 덥기 시작할 때예요. 딱 덥기 시작할 때거든요. 선생님도 덥다 싶은 단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단어를 잘 안 챙기지만 옛날에는 세시풍속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더운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인간적으로 더운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덥기 시작할 무렵, 그다음에 한창 더울 때 초복, 중복, 말복, 더위의 단계에 따라서 다 세시풍속이 있어요. 그만큼 더운 게 힘들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그래서 더위가 시작되면 자, 우제 부채를 주고받아요. 자, 이거 써라. 이걸로 더위 좀 식혀라 하면서 주는 거죠. 덥기 시작하니까 자, 이걸로 대비하는 거야. 부채.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네뛰기 씨름 이런 것들을 해요. 왜 하필 단어에 그네뛰기 씨름을 하나요? 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에 대해서 정확한 말은 없지만 이건 선생님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웃고 넘기세요. 선생님 생각인데 덥기 전에 빨리 놀자는 거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더워 죽겠는데 무슨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덥기 전에 빨리 더 놀고 끝내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선생님 생각입니다. 어쨌든 더위가 시작되는 단어에 그네뛰기 씨름을 해요. 그 다음에 나쁜 기운을 쫓기 위해서 창포로 머리를 감아요. 특히 여자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평소에도 창포로 감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창포가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비싸겠죠.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열심히 씻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우리 열심히 그렇게 씻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금 매일 목욕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1년에 날 잡아놓고 목욕하는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오 때 이제 창포로 이제 머리를 감는 거죠. 선생님 생각에는 덥기 시작하니까 이제 땀 바짝바짝 흘릴 거니까 미리 대비해놓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미는 창포로 감으면 나쁜 기운이 씻겨 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있었대요. 어쨌든 더위가 시작되는 단오에는 이러한 세시풍속들이 있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더위 시작할 때와 더위의 단계에 따라서 다 있다고. 삼복입니다. 삼복이라고 해서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세 개예요. 초복, 중복, 말복이에요. 초복, 덥다. 덥다. 야, 진짜 시작했다 이제. 중복은 와 미치겠다. 덥다. 왜 덥지? 말복은 죽어라 이거예요. 정말 더울 때 말복까지 이렇게 3단계에 거쳐 있어요. 이 3단계 때 하는 것은 우선 계곡으로 튀어요. 가장 더운 여름 저희가 시원한 계곡으로 합니다. 이거는 세시풍속이 아니라도 나라도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에어컨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바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야 되고요. 산으로 놀러 간다. 산에 계곡이 있으니까요. 계곡이 산에 있으니까요. 선생님 그냥 강에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강에는 그걸 농사 지어야죠. 계곡은 산에 가서 계곡 가야죠. 닭백숙이나 육개장처럼 영양가 풍부한 음식 먹기. 왜냐하면 진이 빠지니까 사람이 무덤 진이 빠지니까 무조건 고기 먹어야 돼요. 그때 고기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세시풍속은 그대로 유지되어서 지금도 삼복더위가 닥치면 닭백숙 같은 거 먹으러 가죠. 그게 지금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다. 지금도 영양가 있는 음식이지만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긴 하지만 이때의 세시풍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정도는 뭐 외울 필요 없이도 알고 계시죠. 추석이 되면 이때는 드디어 가을이에요. 가을이 되면 이제 농사 지은 거 이제 거둘 때가 됐잖아요. 거두면 이제 이때 제일 부자예요. 모든 사람이 이때가 제일 부자예요. 왜냐하면 딱 거뒀을 때니까 이때가 제일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쓸 거 쓰자, 플렉스하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보면 뭐냐면 농사의 결과인 곡식과 과일로 성묘와 차례. 이건 뭐냐면 우리는 옛날부터 조상들을 신처럼 믿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조상들이 잘 봐줘서 내가 잘 됐고 이런 얘기 어른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우리를 굽어 살핀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것은 조상님들 덕이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인사를 드려요. 아까 한식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씨를 뿌리기 전에 성묘를 하면서 농사 좀 도와주세요 조상님들 얘기했고
이제 추석 때 이제 농사 수확 거둔 거 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들 이렇게 하면서 성묘 차례 한번 더 지내요.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잘 먹어요. 잘 먹고 송편도 먹고 뭐 다 먹어요. 쌀이 없는데 뭐 너무 송편을 하겠어요, 그죠? 이때는 쌀이 많겠죠. 첫 수확했으니까. 그러니까 쌀도 빚고 막 할 수 있는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달리기, 강강술래처럼 이런 놀이들도 해요. 이런 놀이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풍년을 더 내년에도 풍년해 주세요 하는 기원이에요.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추석의 세시 풍속들이었어요. 추석도 하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풍속들, 세시 풍속들이 있었던 거죠. 자, 중량절이라는 게 있어요. 9월 9일입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아마 양력으로 따지면 10월쯤 될 거예요. 이때는 단풍이 질 때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할 때 중량절 해서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도 중량절 해요. 단풍 올라가면 엄마들하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단풍 구경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풍 구경이에요. 음력 9월 9일이 단풍이 제일 잘 폈을 때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9월 말고 10월이 더 잘 피는데요. 맞아요. 음력은 이 양력보다 조금 늦어요. 그래서 음력 9월이라 하면 양력 10월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창 단풍이 잘 폈을 때 단풍 구경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풍 구경 갈 때 어떻게 해요? 뭐 근처에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거나 여러분은 애들이니까 엄마 아빠 커피 마실 때 니들 주스 좀 먹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러잖아요. 혹은 뭐 카페 같은 데 안 가더라도 뭐 맛있는 거 싸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옛날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단풍 구경 가면서 떡도 하나 가져가고 술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 가서 커피 어른들 커피 마시는 거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국화로 만든 술, 이 국화가 가을에 피거든요. 그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건강을 기원한다. 건강 기원하죠. 항상 건강 기원하잖아요. 우리는 건강 해락하면서 이렇게 그 핑계를 좀 먹는 거죠. 어쨌든 단풍 구경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량절에는. 그다음에 동지 이제 겨울입니다. 근데 좀 희한하죠. 봄, 여름에는 정말 몰빵이었잖아요. 다 노부터 시작하고 막 삼복 하나 둘 셋 다 입고 이랬는데 갑자기 가을은 싹 가을에 추석하고 이거 넘어가고 겨울에는 동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봐요. 봄에는 뭐 한식도 있었고 뭐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름에는 뭐 삼복도 있었고 단오도 서슬 여름에 시작되니까 할 수 있고 가을에는 추석도 있고 중앙도 지내는데 겨울에는 동지예요. 동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월대보름도 그때도 아직 겨울을 못 벗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바깥에 나오는 활동적인 거라기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좀 많아요. 윷놀이도 그래서 겨울에 좀 하는 경향도 있고요. 어쨌든 동지는 1년 중에서 가장 긴 날이에요. 밤이 긴 날. 우리 겨울 되면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란 말은 가장 추운 겨울이란 소리예요. 이때 한 해를 마무리할 때거든요. 12월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팥죽을 먹어요. 왜 팥죽이냐? 이것도 그 이유가 참 많이 제기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쁜 악귀들 있잖아요. 나쁜 영혼들, 귀신들. 이런 애들이 붉은색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붉은색이 악귀를 쫓아낸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대로 믿는지 중국에서는 붉은색이 행운을 가져다주고 나쁜 걸 쫓아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가면 온 전신에 붉은색이에요. 온 전신이 붉은색이에요. 중국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온 전신에 붉은색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한 분이 중국 분이 계시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붉은색 정말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팥죽도 선생님 조금 팥죽은 검붉은색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기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선명한 붉은색이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의 죽을 먹으면서 나쁜 기운이 다음 해도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팥죽을 먹는 왜 팥죽을 먹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 중에 하나니까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추측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동지의 팥죽 먹기.
자,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이런 세시풍속들 다시 얘기하지만 1년 단위로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옛날부터 전해오는 생활 풍습인 세시풍속. 이 세시풍속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봄에는 한식 같은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름에는 삼복, 단계별로 우리가 더위를 대비하는 삼복. 가을에는 추석이 대표적이죠. 겨울에는 동지랑 종월 대보름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세시풍속의 의미죠. 해마다 반복된다 그랬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1년을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 그랬어요. 1년마다 반복되는 고유의 풍속. 풍속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습관. 그러면 풀어서 쓰면 세시풍속은 따라해 주세요. 뭐라고요? 세시풍속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되어서 돌아오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건 얘기 드렸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당연히 문제 다 풀어왔겠죠. 문제 풀어오시고 다음 영상 보세요. 아직 안 풀었던 친구는 일시정지 딱 하고 지금 일시정지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다시 봐주세요. 문제 어렵지도 않고 양도 적습니다. 정말 5분이면 다 풀어요. 자, 갑니다.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되어서 행해온 고유의 풍속을 뭐라고 하죠? 네,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세시풍속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요. 답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미안해요. 중향절은 국화로 만든 떡을 먹고요. 다음은 그네뛰기나 씨름 창포 머리 감기를 하고요. 종을 대보름에는 쥐불놀이랑 달집 태우기를 합니다. 달집을 태우다가 집안을 태울 수도 있으니 이거는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을 대보름과 동지는 어떤 계절과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림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죠. 이미 눈이 쌓여 있잖아요. 옷을 보세요. 옷을 보세요. 딱 나오죠. 겨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세시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세시풍속은 뭐라고 한다고요? 해마다 반복되어서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어지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생활 양식인 풍속을 세시풍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절별로 수많은 단오, 정월, 대보름, 한식 이런 날들이 있고 그 날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세시풍속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세시풍속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